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전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 실행위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행위원회 상당수가 창당 준비기구에서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내년도 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회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 또 금지되는데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열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자치단체장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 단체장들은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비서진들은 일정 조정에 예를 먹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축사 등을 작성할 때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저쪽 예수가 있어서 축사에서도 그때 조식이 관리됩니다. 일부 기관단체는 시장 군수를 초청하려고 아예 행사를 저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시군은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 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낼 수 없고 단체장 이름을 밝힌 감사 편지 발송도 할 수 없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들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홍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선관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의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를 주시면 각 시군 선관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진영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 조직인 실행위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실행위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임명이 된 실행위원들이 그대로 새정치추진위원회로 넘어갈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넘어갈지. 안철수 진영에선 새정치추진위가 기존의 실행위원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꾸려질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선발된 실행위원들이 중량감이나 참신함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실행위원 구성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핵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행위원들을 추천했고 구성했던 건 핵심 멤버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신임을 당했다 이런.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안철수 진영에 합류했던 실행위원들은 출구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미 향해서 총을 쏴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총알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안철수 진영은 실행위원회 역할이 출마가 아니라 정치 세력화였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땀만 먹고 배를 탔던 인사들이 자칫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창당 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는 일요일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당초 이번 주 안에 새정치추진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출범일을 조금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윤남 출신으로는 김효석 전 의원이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등 어떤 인물들이 추진위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정책과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후 광주 여성재단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광주 지역 여성단체와 정관계 여성 대표들이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뤄줘야 할 10대 여성 관련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여성재단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과 의제들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일정에서 제외되면서 대회 개최 4년 만에 가장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최 권료 재협상 불발이 내년 F1 대회에서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F1 개최 권료 100억 원 가운데 모두 7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상임위에서는 30억 원 삭감안이 통과됐으며 F1 내년 대회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40억 원이 추가 삭감됐습니다. 통과된 30억 원은 F1 대응과 지원금 명목으로 세워졌습니다. 광주 지역 5대 종교단체 대표가 국정원이 불법적인 대선 개입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북몰이까지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5대 종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인 100여 명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종북놀이를 통한 국민 분열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북놀이, 국민 분열 중단하라! 종교인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현 정부가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종교인들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분열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수준 이하요 외국의 심정이 아니라 무지와 협박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 한 명이 시국선언식장에 갑자기 난입해 고함을 지르며 정상적인 행사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활빈단 등 외지에서 온 보수단체들도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지만 4명만 참석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 협정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해마다 2, 3%씩 단계적으로 수입 관세가 낮춰질 예정이어서 관세 철폐로 인한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쌀과 사과, 배, 감자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500여 품목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이 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돼 국내 농수축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 지구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하차지가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증심사 버스 종점 하차지를 조성해 시내버스가 진출입할 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증심사 시내버스 종점 앞 80m 구간의 보도폭을 3.5m 줄이고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남구청의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이 결국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반대 측 상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 주민공청회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반대 측 상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참여 주민을 상대로 현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300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활성화, 강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남구청 신청사 앞에서는 전통시장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불참한 상인들입니다. 남구청 신청사의 임대사업이 임대금액이 높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남구가 지난 9월 전통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청회는 남구청에서 대내외적인 홍보 자료로 쓰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 남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이 상인을 배제하고 주도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2년 전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범위를 500m에서 1km로 늘린 남구청이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남구만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정화조 배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기계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무안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에 1,0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기금 조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몰리면서 여수 프로젝트가 유지될지 우려가 깊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엑스포 유치 열기로 전국이 뜨겁던 지난 2007년. 당시 한덕수 총리는 개최지 선정 나흘 전에 열린 제142회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정부 수석 대표로 참여합니다. 한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를 약속합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한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위원회가 명예유치위원장이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출연 승낙을 받은 겁니다.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개도국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결국 유치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수 프로젝트엔 2009년부터 정부 예산 100억 원만 투자됐고 민간기금 조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정몽구 회장의 약속은 협약서 없이 말로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검토만 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 당 그룹 실무 차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바 없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 민간 매각에 잇따른 실패에 이어 이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약속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올해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에서 8편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4개국 문화부가 실시한 올해 공모전에서 타지키스탄의 연극 대본이 대상작에 선정되고 김인정 작가의 영화 시나리오 마이스토리 심청 등 7개 작품이 각국 문화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이번 공모작들을 아시아 예술가들에게 창작 소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동용품을 바꿔 쓸 수 있는 공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유모차나 카시트, 장난감과 아동용 부서 등 어린이용품을 교환해주는 빅보울 키즈 공유센터를 시청 어린이집에 마련해 개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용품 공유센터가 만들어졌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곡성군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보수해 도농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은 내후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폐교된 견면초등학교에 세미나실과 숙박시설, 전시실과 체험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은 개보수한 폐교시설을 기업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 30대 젊은 미술가들의 전시 공연 축제가 광주 갤러리 D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젊은 작가 그룹인 아트 프로젝트 그룹 V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와 서울, 대구 등의 젊은 작가 90여 명이 참여해 누구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부터 밴드 공연과 퍼포먼스 파티가 펼쳐지고 참여 작가들의 작품 경매도 열립니다.
광주 MBC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인재 육성과 방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 현장 실무교육과 방송기술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방송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협력위원회를 꾸려 산학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광군 묘량면 덕흥 1위 주민 10만 2천 원, 월암 1위 주민 8만 5천 원, 신천 1, 2 주민 10만 원, 사막 1, 2 주민 10만 2천 원, 덕흥 1, 2 주민 6만 8천 원, 삼효리 오재룡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묘량면 영양 1위 주민 10만 2천 원, 신천 1위 주민 10만 2천 원, 삼효 1, 2 주민 11만 9천 원, 월암 1, 2 주민 11만 9천 원, 연암리 주민 3만 4천 원, 묘량면 분여회 회원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춘향면 대신리 3구 주민 12만 원, 우복리 주민 26만 원, 화림리 1구 주민 7만 7천 원, 동면 복림마을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고 광주 북구 두암이동 참판골 산악회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